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이라서 좀 자료가 많은데, 자료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수험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이신 분도 있는데,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성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복습해야 되는지, 어떤 걸 추려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료예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우선 저희 지금 수업은 전략 노트로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전략 노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이제 연기니까 간단히 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너무 오래됐나요? 그래서 10년 전에 노무사 합격을 하고 강의를 한 지는 거의 1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 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신림동에 수많은 이제 좋은 강사님들 많으신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해왔고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학원의 상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사시나 행시 시절부터 4번 정도를 이제 책을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점점 내용을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한다면 전혀 빈약하지 않은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영순환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거 왜 자꾸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공부를 1,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때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기 때는 뭐 1, 3, 5, 7 정도 이렇게 이제 우선 보고 자 이걸 이제 이해했다는 그 전제하에 1순환 때는 이제 심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접한 내용 그리고 심화된 내용 그리고 기본 개념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채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순환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우선은 터치 하시면서 요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요런 체계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1순환 때는 여기에 더해서 생각해 볼 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순환, 3순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100점으로 보게 되면 잘 못 써요. 잘 못 쓰고 사실 거의 대부분 소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순환 때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50점짜리 분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젖어드는 거죠. 좀 이제 모의고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고 내가 시간 관리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제 강약점이나 특징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때 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100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순환, 3순환 때는 모의고사만 보는 건 아니고 우선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 그리고 잘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잡으면 좋다라고 하는 샘플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취지라든지 문제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거 우리 꼭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삼순환은 더더욱 짧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점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강의는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순환이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반은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하고 지금 우리 오늘 평일반이잖아요. 그래서 평일반은 전략노트라고 하는 제 수험서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엄청 호흡이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굉장히 쉬워요. 이해는 쉬운데 교수님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주제를 넣고 빼는 게 있다 보니까 빠진 주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초시생이고 정말 경영학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좀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말반을 듣는 게 맞고, 자, 그게 아닌 경우 한마디로 이제 나는 좀 경영학도 알고 그리고 조직 생활 경험도 있고 근데 만약 조직 생활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도가 좀 빠르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해도도 좀 빠르고 그렇게 뭐 처음부터 다 단계 밟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듣는 강의가 지금 평일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대부분 사실 동차생, 완전 생초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말반에 교수님 강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건 확률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예생이라든지 아니면 헌동차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시험을 한 2년 정도 나는 이제 공부를 해본다. 이런 분들은 요걸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어떤 원칙이나 방식은 아니고요. 오늘 들으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 잘못 왔구나. 아니면, 뭐 괜찮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무리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되, 나머지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때는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제 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전략노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 있죠. 책으로 주말반, 평일반 다 진행을 합니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수업의 편의에 따라서 나는 주말로 쫙 몰아서 듣고 싶다. 아니면 나는 평일에 몰아서 듣고 싶다. 일정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지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2순환 때는 평일반은 없어요. 3순환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으로 한 번에 쫙 몰아서 작년에 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몇 등 정도 해당이 되나, 한 300등 안에 해당이 되나, 이런 것들 이제 가늠하시면서 1,100명 이상의 시험 보면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 답안 샘플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잘 배워가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어떤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이제 판가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순환, 3순환 때는 평일반은 없고 주말반으로 쫙 몰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의 계획서에 진도표가 있을 겁니다. 진도표. 자, 진도표 보시면 여기서 살짝 가감은 돼요. 그래서 밀리기도 하고 더 약간 빨리 나가기도 하는데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예습은 막 너무 그렇게 해오지 마세요. 복습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습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목차만 보고 오세요. 목차만
보고 오지 않으셔도 만약 여기 한 15분 전에 이렇게 도착하시면 아, 오늘 그냥 이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그냥 큰 목차 정도만 이제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되 대신에 복습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셨고 인생 이모작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결국 우리 시험은 핵심을 전달하는 시험입니다. 핵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까지 외우느라 밤을 새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또 계속 못 따라오고 이게 아니라 핵심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 동생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생한테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한 한두 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로 이제 진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교재는 이제 전략 노트 8판인데 만일 7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록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법학원 자료실에 보시면 추록 올려두었으니까 그거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데 내일부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로 볼 것이고 주요 키워드 정도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 누가 얘기를 했었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 두세 단어 정도 이렇게 써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시자마자 2시에 제가 이제 시험지 나눠드리면은 되도록이면은 책 보지 마시고 우선은 셀프 그냥 테스트니까 그렇게 보고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크게 보면은 3번 할 거예요. 3번 할 거고 쉬는 시간 2번 이렇게 15분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QR코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잘 활용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 QR코드가 개념 mp3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녹음을 미리 해 두어서 올려놨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는데 이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들으세요. 이게 노출 빈도가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 결국은 이해, 정리, 반복입니다. 반복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나한테 잘 와닿는 키워드는 이거다 정리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육성으로 개념에 대해서 녹음을 한 것이지 책을 막 계속 줄줄 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인사, 경조 다 합해서 200개 정도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 3,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배운 것만 그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면 그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이 이어폰 같은 걸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영화나 음악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거 듣고 있는 겁니다. 개념 이제 빠르게 좀 들으면서 한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들으면 희한하게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뭐 기초 입문 특강이라든지 나머지는 시간 되실 때 뭐 주말이나 나중에 인사 시간 끝나고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자료 중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진 않고 핵심을 짚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공부라고 하는 게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강사의 몫이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몫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스스로 그냥 다 내재화가 되진 않아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완전히 딱 집적이 돼가지고 완전체가 돼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연기 강의는 제가 흐름 위주로 잡아드릴 거예요. 순서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런 순서대로 교수님이 또는 많은 논문들이 이제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만 자 여기서 빈출되는 문제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2번, 4번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그냥 젖어들듯이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는 그 2번, 4번에 대한 건 좀 써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 쓰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해서 몇 가지는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이제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영어 막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제 생경하고 이질적이고 너무 싫죠. 그렇지만, 요거 잘 보시면 여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사노무관리로는 낭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설을 써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 아니면 복붙을 했는데도 정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소설에도 결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느냐 아니면 좀 그럴싸한 소설을 썼느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소설을 쓰면 점수가 그렇게 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식 축적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를 하러 여기 오신 건 아닙니다. 수험에 합격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두음도 좀 잘 외워지도록 알려드리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렴한 공부야. 그렇게 뭐 앞글자 따가지고 몇 개 이렇게 외우는 거는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 나는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그 두음이 오히려 생각이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식, 즉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안을 쓰셔야 되고 너무 내 생각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좀 박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신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결국 책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그걸 이제 잘 조합하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좀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이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응용인데 응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응용 머리가 없다.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조합입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선은 교수님들 그 교과서 순서 아니면 논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쭉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 순서대로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1편에서 여기 조금, 그 다음에 3편에서 여기 조금, 그 다음에 7편에서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고를 조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1편에서는 요 부분과 뭐 3편에서 요 부분, 7편에서 이 부분을 조합해서 합치긴 하는데 그냥 합치면 안 되고 그냥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어떤 점에서 1, 3, 7이 지금 엮어질 수 있을까? 뭐 핵심 인재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저성과제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최근에 강조가 되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연결고리를 잡는 연습. 이게 이제 응용입니다. 그래서 응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신박한 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조합을 하되 그것을 관통하는 논리가 전략인지 아니면 뭔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응용이에요. 그래서 응용은 결국 어디에 기반돼 있냐면 첫 번째 그 지식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거의 8, 90%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창의성인데 교수님이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 묻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은 창의적인 답안을 좋아한다. 그 신림동의 어떤 획일적인 그런 답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지금 박사 뽑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일정 수준의 임계치를 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요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주기 때문에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는 묻지 않는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창의성도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응용이 되는 분들은 창의적으로 쓰는데 희한하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경지까지 물어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기본 지식 그리고 연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자, 요런 이제 그림이나 표는 병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이제 그려주거나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림과 표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인 것이지 그것만 딱 그려놓고 설명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명을 하시되 나 이거와 관련된 어떤 기본 틀, 프레임을 잘 알고 있어 라고 밑에 부연 설명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때로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치여요. 양이 너무 많고 노동법이나 행정쟁송에서 그 수많은 글자들 막 이런 거 보다가 또 여기 안에 또 수많은 글자들이 있다 보면 공부가 이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를 붙이기 위한 수단, 용도로 그림, 표 이런 거 활용하시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림충이야. 막 그림 너무 많이 그리는 사람 그림충, 형식충 막 이러면서 이제 충 막 이런 거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그 근거까지 확실하게 탁 붙어주면 정말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착각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1번부터 7번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알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지금 이미 나는 숙지가 되었다. 근데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신기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또는 손으로 뭔가 쓸 수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 지식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예를 들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을 때 떠듬이지만 그거는 이제 누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는데 있다. 그런 좋은 게 있다. 체계적인 게 있다. 효율적인 게 있고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복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백지복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책을 그냥 덮고 오늘 좋은 공부였다. 좋은 식사였다 생각하고 이제 자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하고 책을 덮고 A4 용지나 연습장에 주요한 주제 한 3가지 정도만 탁탁탁 해서 나한테 내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그리고 내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적어보는 게 백지복습이에요. 조사 필요 없습니다.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는 예를 들면 인사관리 어떤 역사라든지 이론사 같은 것들 그리고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내가 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 요런 이제 주제 이렇게 해 두시고 써보는 거 또는 말로 해보는 거 이게 백지복습이거든요. 그래서 백지복습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살찌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백지복습을 해보셔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상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백지복습 잘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수석 합격자들이 항상 요거 많이 얘기를 해요. 백지복습을 나는 실천했다. 백지복습을 많이 해보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선생님,
여기 이제 책을 보다가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가 왜 갑자기 이게 돼야 해결이 돼야 넘어갈까? 근데 사실 수험은 중요한 거를 먼저 15번 보고 덜 중요한 것을 10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거를 한 번 진하게 봤다고 해서 이게 잘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임금에서도 뭐 가격이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노동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만일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우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교수님이 아유, 이 사람은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는 이런 것도 아나? 이거 인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 내용을 최대한 뽑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좀 넘어가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함몰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들어보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논해볼 만하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들어보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좀 깊이 있게 너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넘어가실 부분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결국 여러분들은 성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막 끝없이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고 이제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왕에 공부하시기로 하신 거 제대로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우선 팍팍팍팍 끝을 봐야 돼요. 우선 끝을 봐야 되고, 다시 와서 나는 한 10번을 이걸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되, 제가 쪽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몰 석세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스몰 석세스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쪽지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저희가 한 2번 정도 보긴 할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완전히 난 바닥은 아니구나. 이런 거 사실 경험하시게 되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재들만 붙는 시험 아니에요. 합격수기 보면은 막 완전 신화 창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설의 인물이 붙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논점 틀리고 그래도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교수님이 임계치를 가지고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그래 전문가로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시기로 하셨다면 끊임없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여기 써둔 것처럼 예습은 목차만 탁탁탁,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PPT 이거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 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흐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필기는 하지 마세요. 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 조교가 있고, 필기 조교가 이거를 쓴 다음에 내일 또 다시 나눠드려요. 그러면 내가 놓친 부분은 필기 조교에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여기 너무 신박한 내용 없어요. 거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없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려요. 요거는 쓰자, 요거는 넘어가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너무 필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선은 본 강의 때 잘 집중하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 정도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복습하고 뭐라고요? 좋은 공부였다. 책 덮고 자는 게 아니라 백지복습 한 3가지 주제 위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3번째 박스 보시면 생각의 정리와 분류라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서랍이 생겨야 돼요. 나름대로 이제 인사에서 일과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일에 대한 공부가 이제 직무관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부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관리인 것인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반 요소, 이게 이제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환경을 공부했다. 오늘은 직무를 공부했다. 이런 이제
자기 나름의 그 생각의 서랍에다가 딱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자료에서 이제 3, 4페이지를 보시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때 뭘 하라는 거냐. 나한테 이제 태스크를 달라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연기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의 그 필수 목록이에요.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것을 그 밑에 이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이직 관리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배우면서 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 직무관리란 이런 것이다. 쓰시되,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는 문구가 다 다르거든요. 개인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같은 책을 봐도 다르게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리지 않아요. 나한테 더 잘 와닿는 것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 끝나면 이제 뭐가 완성이 돼야 되냐면 요 개념, 요거 한 장짜리, 요거 이제 딱 떼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1, 2, 3기 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전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방법 말씀드리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메일을 쓰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근데 긴 질문은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고, 짧은 질문은 핸드폰, 특히 카톡을 선호합니다. 문자는 제가 거의 독수리 타법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PC 카톡으로 제가 다다다다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건 카톡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답변이 회신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막 폭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한번 보시고 3, 4일이 지났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죄송한데 다시 한번 끌어올려요 라고 해서 다시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온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계속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1시간에 하나씩 보내면 또 오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우선은 진득하게 좀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적어두시고 질문 3가지입니다. 3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 양식이 이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 안 와요. 안 와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제가 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반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책에는 완전히 다른 지금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를 이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책에 봤는데 여기 이 문구가 이런 점에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 중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주요 교과서가 뭐가 있고 어떻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넘버 3라고 되어 있는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는 한 2-3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신인사관리입니다. 박경규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강대에 지금은 교수 생활을 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셔가지고 재단 설립하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구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인사관리는 여기 이제
이제 특징을 알려드리면 한 분이 쓰셨죠. 딱 한 명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강점이냐면 논리의 어떤 그 위배되는 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나의 논리로 쭉 밀고 나가는 요런 이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박경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떠한 제도를 운영을 할 때 계획 실천 통제라고 해서 플랜2 C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편, 2편, 3편, 4편에 해당되는 것을 다 플랜2 C, 플랜2 C, 플랜2 C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이제 굉장히 쉽고 잘 되는 게 강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3인공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인공저 같은 경우에는 김성국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김강식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세 분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국 교수님 외에 동료들, 그러니까 아는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세 분이 합심해서 쓰신 건데 챕터를 아무래도 이제 좀 나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장은 김성국 교수님이 쓰시고 2장은 이제 김광식 교수님이 쓰시고 3장은 김영재 교수님이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현대 인적자원관리는 상황적합 이론입니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이제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좀 색깔이 들어간 거 음영 표시를 보시면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와 관련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계세요. 이게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약간 한 분이 쓴 거에 비해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영 표시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략에 기반한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은 주제를 대응할 수 있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임창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똑똑한 초등학생도 읽으면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술술술술 넘어가게 이제 잘 쓰셨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너무 쉽게 써가지고 될 일인가? 약간 이게 수험이 대비가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제 수만 권의 답안지를 읽어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렵게 쓴 단어보다는 쉽게 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어렵게 꼬아가지고 이거 막 나 이렇게 막 되게 지적인 허영이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표현을 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임창희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든 거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읽어봐라가 아닙니다. 읽어봐라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그래도 조금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노동법, 행정장성 다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다 중요한데 인사를 잡아야 합격한다고 들었고 난 좀 약간 욕심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은 읽지 마시고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요거 중에 한 권 정도는 그냥 사셔가지고 요 중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한 권 정도 사셔가지고 딱 보시면 쉽게 읽힐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교과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발췌독하는 거는 추천합니다. 근데 꼭 필수냐? 근데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밑에 레이몬드 노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맨 밑에, 맨 박스 밑에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노에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게 그게 바로 미국 교과서예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도 사실 한국에서 많이 지금 읽히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종석 교수님의 인적자원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석균 교수님의 인적자원관리 이것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뭐 협찬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책을 보내주긴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 요 책 있잖아요. 책이 꽤 두껍습니다. 양장본이잖아요. 양장본이고 제가 넣을 대로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다. 이거 하기도 힘들다 지금. 이것도 1년 동안 중내 사내 하면서 해도 지금 정복을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책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한 권 드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이외에 나와 있는 거 어떡하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모두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응용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짝 다른 거 낸다 하더라도 아예 손도 못 대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공부 잘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쓰면 충분히 점수 다 잘 주십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주제 나왔다고 해서 나는 뭐 완전히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게 여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점수 다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책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제 여력이 되면 여유가 되면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유는 없으리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이랑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것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강의 계획서 보시면 형광펜 3개 가지고 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꼭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미리 알려드려요. 자, 형광펜 3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개발해낸 방법이 아니라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사시, 행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해서 위상을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same 레벨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형광펜을 가지고 요 핑크색을 칠한 것이 동일한 어떤 레벨이구나, 동일한 위상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시면 자, 요렇게 2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1편, 1장,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가로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핑크색이 이제 대목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차 그리고 쌍가루가 소목차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요거 형광펜 작업을 하시면 뭐가 좋냐? 나중에 빠르게 볼 때, 자, 핑크색만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위상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늘은 좀 너무 그렇게 심오한 공부하지 않고, 중목차만 한번 볼까? 요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식별을 하면서 동일한 위상만 볼 수 있고, 자, 가끔은 박스 안에 예시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시 문제는 요 편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시 문제에서는 요 로마자가 대목차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차, 그리고 쌍가로가 소목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3개, 이렇게 우선은 연기 때 하시고, 제가 1기 때는 이제 뭐 알려드릴 거냐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학자나 아니면 내용에 키워드가 이제 좀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렇죠? 개념, 학자, 뭐 키워드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만 보고 싶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학자를 칠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학자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념만 나는 보고 싶다. 개념만 볼 수 있습니다. 회색. 그다음에 난 키워드만 보고 싶다. 주황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빠른 시간에 초치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연기 때는 지금 그냥 대중소 이렇게 3가지 색깔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책에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
자, 제1편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접근법 옆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이제 놓여져 있을 겁니다. 제1편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는 요 책이죠. 책 여기에 왼쪽 여기 보시면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쉬도록 하죠. 우선은 인적자원관리는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된 개념을 공부하겠지만 결국은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인적자원관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아무나 채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수한 인재, 핵심 인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자, 그냥 데리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투자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교육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쌓게 해줘야 되고, 1년에 투자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주고, 자, 정말 이 사람이 진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하는 활동을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데, 과거의 실적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미래의 어떤 역량도 측정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돈이나, 즉 임금이나 복리후생과 같은 대가를 주게 되죠. 그렇죠? 대가를 주면서도 또 재미있는 일도 부여해서 계속 회사를 나가지 않도록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 유지라고 하고, 자, 만일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정년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가 단편적인 하나의 루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에 지금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가 단선화되어 있지 않죠. 즉 하나의 그냥 1년의 흐름으로 확보 다음에 무조건 개발, 개발 다음에 무조건 평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얼기절기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순서는 비록 이렇게 공부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할 때는 서로 이러한 여러 운영 활동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보면 자, 사람을 획득했는데 무조건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우리가 잘못 채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확보 다음이 개발, 개발 다음이 무조건 평가 이렇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 여기 맨 왼쪽에 보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비전은 뭐냐면 기업의 목적 그리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전은 기업마다 각각 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책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은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팩터, 요소들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뭘 한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성과를 우리가 조직 효과성 내지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는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인사관리라고 부를 만큼 거시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짜서 그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이러한 1년의 활동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인사관리 현황에 따라서 또 다시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우리가 책에서는 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라고 해서 벌써부터 막 두음을 따가지고 학기평 보유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해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한마디로 각각의 기업의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 그리고 전략, 중장기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얼기절기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 성과를 낸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박경규 교수님이 제시하진 않았는데 박경규 교수님의 교과서의 그 논리대로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기본이 되고 앞으로 이 그림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지도 찾기로 확보 안에 또는 평가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그림들은 뭐냐? 나머지 그림도 마찬가지 논리는 똑같은데 교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배종석저 수정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외부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비전, 환경, 전략, 성과 이건 똑같은데 직무 관리 한번 찾아보세요. 직무가 어디 있죠? 딱 중앙에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약간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과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직무관리에서 나가는 화살표를 보시면 다 발산돼서 나가죠. 그렇죠? 직무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서 일에서 발산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일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논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이라고 해서 연대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약간 넣고 빼는 게 다를 뿐 요게 맥락은 비슷하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두 가지 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요 첫 번째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고 어차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는 15분 쉬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15분 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